안녕하십니까. 3학년 세무실무를 맡은 허재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저는 3학년 세무실무를 맡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 만날까요? 저희는 일주일에 4시간, 하루 5일 중에서 하루만 빠지고 4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관계가 서로 좋아야, 그래야 이 일주일이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갖고 수업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제가 이 세무실무 부교재를 나눠줄 것입니다. 또한 한국세무사에서 나온 책을 여러분들 받았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무실무에서 수업을 할 내용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표관리, 이걸 1학기 때 배울 거고요. 2학기 때 배울 거는 원천징수, 세무정보 시스템 운영, 이런 것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학년 때, 2학년 때, 1학년 때는 회계원리, 2학년 때는 회계실무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세무, 실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실무 과목은 능력 단위가 되겠죠. 이 능력 단위는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제가 된 그런 과목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전표관리 이 부분을 먼저 배울 것이고, 원천징수와 세무정보 시스템 운영과 같은 이런 능력 단위는 2학기 때 배울 내용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무와 관련된 부분은 잘 알지 못해요. 용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해 본 사람은 있겠지만 거기서 보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웠죠. 왜? 왜냐하면 세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무실무를 바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세무와 관련된 기초 이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세의 개념, 조세의 특징, 우리나라 조세 체계, 조세의 분류, 납세의 의무, 이 5가지 정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무에 대한 이런 용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을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부분, 이런 부가세 신고나 전표관리나 원천징수나 세무정보 시스템 운영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배울 때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세무회계 기초 이론과 관련된 이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수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업하려고 하면 이 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책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학교 홈페이지에 세무실무 자료를 탑재해 놨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그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디냐면 페이지는 118쪽인데요. 거기는 걸 출력해서 같이 그거를 읽어보고 이 수업을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수업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저희는 조세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 조세의 특징, 세 번째 우리나라 조세 체계, 네 번째 조세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조세의 개념과 기능인데요. 조세의 개념, 다시 말하면 조세의 뜻이겠죠? 이게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의 목표는 이와 같습니다. 자, 조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조세의 뜻이 뭐야?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조세 체계. 우리나라 조세 체계는 되게 대단히 복잡하거든요. 그 체계를 내국세, 관세, 직접세, 간접세, 보통세 이런 체계를 여러분들이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해봅시다. 화이팅! 들어갑니다. 네. 네, 수업할까요? 자, 조세의 개념입니다. 조세의 개념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조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국가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것들은 국방입니다. 국방.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있죠. 그러나 마음대로 쳐들어오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군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이죠. 국방. 또 뭐가 있죠? 치안. 치안 있죠. 우리가 밤에 안심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최근에 N번방에서 이렇게 해서 여성들의 성착취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치안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상, 의자, 컴퓨터 혹은 뭐 급식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나라에서 지원해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아주 편리하게 편안하게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이제 올림픽을 하고 있죠. 올림픽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그렇죠? KTX가 기차가 깔리게 됐죠. 그런 공사하는 모든 부분들은 바로 국가에서 하는 거죠. 국가에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돈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그게 아니죠. 이러한 돈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돈들을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한다? 조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이런 많은 일들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돈들을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돈, 이것이 무엇이다? 조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세라고 하는 말을 선생님과 수업할 때나 들었지 조세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자, 조세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조세조자 세금 세자 이게 조세입니다. 한자 잘 알아주세요. 작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입니다. 조세조자 세금 조세라고 하는 건데요. 조세라고 하는 말이 참 되게 낯설죠. 이 한자를 써왔는데 근데 이 부분과 가장 비슷한 언어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는요. 뭐죠? 세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잘 익히 알고 있는 세금과 같은 내용이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선생님이 조세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는 선생님이 지금 세금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7, 8을 통해서 된 부분을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조금 더 조세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조세의 뜻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걷어들이는 돈이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돈을 국민이 내는 거죠. 걷어들이는 돈, 이것이 세금, 조세의 뜻인데 이게 과연 뜻의 완벽한 뜻일까요? 선생님이 점수를 주자면 그것은 50점입니다. 조금 더 완벽한 뜻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조세의 정의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첫 번째는 과세. 여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 이렇게 해야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국가가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데 도대체 세금을 누가 걷어들이느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그럼 모든 국민들한테? 그럼 노숙자나 저기 지금 방금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아니죠. 반드시 여기는 과세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는 세금을 맨날 내거든요.
근데 세금을 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전화 꽃다발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세금은요, 반대국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의 정의는 이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거기 지금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거기에 보면 조세의 정의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요거를 밑줄 그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세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조달한다라고 하는 건 마련하는 거죠.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가 징수하는 금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세는 어떤 기능, 세금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첫 번째, 그것은요, 정부의 재정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입니다. 정부가 당연히 필요로 하는 돈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 기능이 맞겠죠. 이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요소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 요소, 그래서 뭐 공장이라든지 무슨 뭐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뭐 여러 부분에서 이 국가 지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득을 재분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는 사람과 생활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적게 걷어들이고, 많이 걷어들이는 그 세금을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고 하는 이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다시 말해서 조세는 이렇게 세 가지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알아주세요. 네, 우리는 지금 조세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이 조세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조세, 이런 세금이 우리나라에 2020년도에도 있겠죠?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나라 예산안은 지금 얼마일까?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2020년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나라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인터넷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조세의 개념과 기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에서 이야기한 2020년도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2020년도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보건, 복지, 고용이 18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 지방행정이 79조, 교육이 72조, 국방이 50조. 이 네 가지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뭐 외교통일 5조 정도, 문화체육 8천억 정도, 환경 9천억, 그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23조 7천억, SOC, 사회간접자원 23조 2천억, 뭐 농림수산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다? 잘 기억해주세요. 보건, 복지, 고용. 두 번째, 일반 지방행정. 그 다음에 교육. 네 번째, 국방.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으로 작년과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469조 6천억인데 요번에는 2020년도에는 512조 3천억. 굉장히 많은 돈이 9.1%가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2020년도 예산 얼마요? 512조 3천억.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이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특별히 이 부분에서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산업, 중소기업, SOC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증가폭이 있다. 26.4%, 17.6% 이렇게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최근에 일본에서 우리 반도체 무슨 재료라든지 소재 이런 걸 우리한테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산업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0년도 예산 왜 이렇게 크게 늘어났을까요? 작년보다 크게 늘어났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의 활력을 일으키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정적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은데 지출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 교육 혹은 청년 이런 부분에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육아는요. 육아 친화적 환경은 보니까 출산이 18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최대 200만 원까지 그리고 출산, 육아, 대체 인력과 관련해서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신혼부부는 2,500에서 1만 원까지 연금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돌봄 지원 체계 구축에서도 보면 자 4시 이후에 하는 것들도 이렇게 연장하겠고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LPG차를 2,000대에서 6,000대로 미세먼지 저감 수준도 200 수준으로 4조 원 지원하겠고요. 중학교 1학년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 지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대학 졸업식까지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겠다. 좋은 이야기죠. 자, 교육 인프라 확충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현장 실습 참여 지원금을 한대요. 우리 학교 이번에 3학년들 취업하면 1인당 월급에서 80만 원을 지원해 준대요. 굉장히 혜택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을 180개, 국민체육센터를 170개에서 확충하겠대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청년과 관련된 부분을 알아볼까요? 청년 일자리 초기자산 형성 지원인데요. 청년 추가 고용하는데 900만 원 지원하겠고요. 창업 벤처와 관련된 부분에 350개사에서 750개사로 많이 지원하겠대요. 그 청년의 집이죠. 주거대 2만 호에서 2만 9천 호. 여기 54만 1천 원이 뭘까요? 이거는 장병복지입니다. 장병복지가 40만 6천에 50만 원 1,000원으로 병장 월급이 증가했습니다. 복지라든지 동원 예비 훈련, 임상비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중장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춤형 일자리 확대인데요. 2만 5천 명에서 5만 명까지 확대할 거고요. 계속고용 장려금 30만 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의료 지원 강화 보겠습니다. 구조원을 지원한대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런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를 평균 임금의 60%를 30일간 연장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어르신을 볼까요? 어르신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 주겠다. 자, 노인 일자리는 굉장히 많은 의미네요. 그리고 의료비 무료 결핵을 범죄를 확대하겠다. 돌봄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 통합 관련된 이런 주거 지원 강화, 고용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예산안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는 육아, 청년들, 교육, 그 다음에 중년들, 그 다음에 장년, 노년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